자, 미국이 고도 2000km까지 한 5300km 정도 날아가서 ICBM을 요격시킬 수 있는 GBI 요격 미사일로 어제 마샬 제도, 미국의 일종의 식민지죠. 그래서 ICBM을 하나 쌓아 올리고 미국 캘리포니아 본토에서 GBI를 쌓아 올려서 이 격추를 시켰습니다. ICBM을요. 총알로 총알을 맞췄다는 건데, 사실 총알로 총알 맞추는 것보다 총알보다 훨씬 빠른 이 ICBM을 GBI로 맞추는 것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제 제가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가 3단계가 있다. 첫 번째는 태평양 상해에서 지금 미국을 향해서 ICBM을 쏘려고 이야기하는 나라는 이 북한밖에 없습니다. 중국하고 러시아가 잠재적 적국이지만은 미국을 향해서 그런 걸 쏠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뭐 중국하고 러시아에 대해서도 미국이 만약에 날아올 ICBM을 감시하기 위한 체제는 가동을 하고 있겠지만 지금 전 지구상에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있는 나라는 북한밖에 없다고 미국은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트럼프가 북한이 이렇게 미국을 향해서 ICBM을 쏘더라도 성공하지 못한다, 방법이 있다고 큰 소리를 친 게 그 며칠 뒤에 실험을 한 GBI 요격 미사일의 성공을 미리 예단하고 입이 가벼운 트럼프가 참지 못하고 북한 쏴봤자 우리가 막을 수 있다, 너네 까불지 마라, 이렇게 미리 이야기를 했던 거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3단계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처음에는 태평양 상에 떠 있는 미국, 일본의 이지스 함에서 SM-3라는 요격 미사일을 쏩니다. 자, 이 요격 미사일은요, 고도 500km에서 고도 1500km 사이에 요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거리가 700에서 2500km까지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멀리 있는 걸 미리 쏴서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이지스함이 있는 근처로 지나가는 요격 미사일을 쏴서 떨어뜨리는 용도지요. 그래서 올라갈 때 이렇게 상승 단계에서 주로 떨어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단계에서 놓쳤다고 하면 이제 올라가 가지고 진행 단계에서 떨어뜨리는 역할은 어제 미국이 성공했다고 발표한 GBI가 하는 겁니다. GBI는 고도 2000km입니다. 그리고 최대 사거리가 5300km입니다. 그러니까 이지스함이라는 것은 레이더에 보통 걸리지 않는 함정을 이지스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지스란 말이 방패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있는지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이지스함에서 북한에서 쏴봤자 2500km 안에 있는 그런 위치에 딱 기다리고 있겠죠. 미사일이 쏠 수 있는 궤도에. 그래서 올라가면 일본이나 미국이 이지스함에서 쏘아서 떨어뜨립니다. 한국에도 이지스함이 있습니다만은 한국 이지스함은 SM-3가 없어서 문재인 정권에서 뭐 도입하니 어쩌니 하는데 사드 갖고도 이 난리를 치는 사람이 그거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것도 실패하면 마지막 단계에서 떨어질 때 잡는 것이 고도 100km 이상 500km 사이에 잡는 것이 종말 단계, 그거도 이렇게 요격 미사일이 사드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다 와가면 떨어질 때 사드를 쏴서 맞추는 거고, 그 다음에 사드도 실패하면 이제 페이트리어스인데 페이트리어스이 ICBM을 막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 실험을 하는데 GBI 요격 미사일이 7,500만 달러가 들었고요. 한국 돈으로 800억이 훨씬 더 들은 거죠. 그리고 마샬 제도에서 쌓아 올린 북한 거라고 가상을 한 ICBM을 실제로 쏘았을 거 아닙니까? 이것까지 합치게 되면 총 쓴 비용이 2억 4,400만 달러. 실험 한 번 하는데 2,732억을 날렸다고 합니다. 미국은 지금 이 GBI 미사일이 44기가 있다는 거예요. 앞에 말한 SM-3 미사일은 미국하고 일본의 이지스함에만 있습니다. 전 세계에 다른 나라는 없어요. 두 나라만 이걸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GBI가 무서운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ICBM이 우주에서 대기권 밖에서 날아가는데 밑에서 올라가서 그냥 받아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사일을 충돌을 시켜서 터져버리는 거죠. 그러면 핵이 고도 2000km 앞에서 터진다고 뭔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미국의 국방연례보고서에 지적되고 있는 지금 문제는 뭔가 하면 이제 정학성은 어느 정도 충족이 되었다. 그동안 한국에서 TV에 나와가지고 사드가 뭔지 무슨 이걸 엿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실효성이 없다. 어디서 들은 거 떠들고 있잖아요. 실험을 했는데 뭐 몇 번밖에 못 맞췄다. 이러는데 제일 어려운 GBI 요격에 성공했기 때문에 나머지 실험은 이것보다는 훨씬 쉽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근데 미국에서는 요격 시스템을 레이더나 통신 장비나 요격 미사일 숫자가 많지 않아 가지고 이 소규모 소수의 ICBM으로부터는 날라오면 떨어뜨릴 수 있지만 이걸 다량으로 뭐 한 100발을 한꺼번에 쏘듯이 하면 이거는 감당이 불가하다는 거죠. 논리적으로는 그런데 현재 북한이 ICBM 한 개도 제대로 못 만들고 있는데 이 비싼 돈이 들어가는 ICBM을 수십 발을 쏠 가능성도 사실상으로 현실적으로는 좀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막는 쪽에서는 공격하는 쪽에서 어떤 짓을 할지 모르는 것까지 다 감안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북한이 한 100발을 동시에 쏜다고 생각하고 이걸 요격하기 위한 시스템을 가동을 다 하려면 지금보다 엄청난 돈을 더 들여가지고 또 이런 거를 완성시켜야 하는 비용상의 문제가 지금 유일하게 남아있는 거죠. 그동안 북한이 이제 ICBM이 거의 개발이 완료됐다. 여기에 핵탄두 소형화를 해서 미국 본토로 날리겠다. 너네 그러면 죽으니까 우리한테 항복하고 빨리 협상 들어와라. 북미 지적 대화하고 평화협정 맺자. 그리고 우리가 핵과 미사일 가진 거 인정한 상태에서 우리한테 빙 좀 뜯겨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왔는데 이번에 미국에 이게 성공하면서 미국 입장은 뭡니까? 이제 협상 지위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 자식 어디 허접한 거 가지고 쏘는 척 하면서 돈 뜯으려고 하느냐. 딴 데 가서 알아봐라. 지금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어제 화가 나서 우리 ICBM 시험 발사 또 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말은 아무나 할 수 있죠. 뻥은. 자, 동네 이 주폭이 동네 이 유흥가에서 가가지고 지 몸에 칼 쫙쫙 긋고 뭐 병 깨진 거 끄면서 돈 내놔라 하고 우통 벗고 이러는데 문신 좀 해가지고 한마디로 술집에서 뜯기다 못해서 킬러를 하나 데리고 와서 너 이 새끼 죽을래? 딱 한마디 하니까 동네 주폭이 지금 쫄아서 순식간에 양아치가 돼버린 격이 된 건데요. 자, 이러려면 이제 이 양아치가 어디 가서 총이라도 하나 쏴와서 이제 한번 해볼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제 북한이 이렇게 하려고 하면 실제로 ICBM을 한 10방 정도를 동시에 쏠 수 있는 능력을 미국한테 보여주고 이 ICBM도 지금 불안전한데 이것이 지금보다 훨씬 완전하다는 걸 또 보여줘야 되는데 시간상으로는 미국이 한 2년쯤을 벌어버렸습니다. 너가 우리가 요격시켜서 떨어뜨리는 데까지 오기도 한 2년인데 이제 너네가 무슨 괌 정도까지는 실제로 쏴서 우리 괌 기지를 이렇게 폭격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미사일로 그거는 우리가 얼마든지 떨어뜨릴 수 있다. 이 정도로 겁 안 먹는다. 더 참 잘 만들어서 들고 와봐. 지금 이래 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정도 이뤘는데 너네들이 지금 말한다고 우리가 끌려가겠냐. 미사일 방어 완성해서 너네들이 이제 아무리 협박해도 우리가 거기 굴복하지 않는 단계까지 가겠다. 하려면 한번 해봐라. 이래 됐으니까 김정은은 처음부터 이제 시나리오를 다시 써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점점 협박해가면 미국 국내에서부터 뭐 온 사방에서 미국이 이거 지금 북한하고 빨리 잘 정리해야지 그러지 않다가는 저 미친놈이 진짜로 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몰아가고 있었죠. 근데 미국이 이제 날라와도 떨어뜨릴 수 있다 하는 걸 어제 보여줬습니다. 그럼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또 다른 방식의 협박을 해야 되는데 여기도 돈이 또 엄청나게 북한은 돈 안 들어갑니까? 미국이 ICBM 하나 만들어서 그걸 요격까지 시켜서 실험하는 걸 보여주는 데 들어가는 돈과 북한이 ICBM을 미국으로 이렇게
이 쏘아 올리면서 들어가는 돈의 비교를 하면 한마디로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가랭이 찢어지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김정은도 지금 무지하게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북한의 수준으로는. 없는 집에서 그야말로 이 금으로 도금한 도끼 하나 사와가지고 휘두르면서 나 금도끼인데 돈 내놔 하면서 부잣집 위협했는데 부잣집이 총 하나 갖다 놓으니까 이제 그 협박이 안 통하는 겁니다. 이제 총 사러 가야 돼요. 도끼값하고 총값이 또 엄청 다를 거 아닙니까? 북한도요.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그 미국은 너네들을 부도를 내겠다라는 입장에 있는 겁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북한에 돈 못 들어가도록 하겠다라는 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돈만 막아놓고 미국이 자꾸 너네들 쏴봤자 떨어뜨리는 기술하면 북한은 나중에는 이거 하려다가 과거의 소련처럼 재정이 파탄이 나서 쓰러지는 사태가 오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제일 미국이 봤을 때 의심스러운 집단이 누구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한국이죠. 공공연하게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고 개성공단을 문을 열고 북한에다가 경제적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고 통일부는 벌써 6.15 이 남북 공동선언 그날 이 민간단체의 방북을 승인하고 이렇게 하니까 미국은 한국이 북한에 돈을 주는 순간에 한번 보자라고 지금 벼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이 이 한미 간의 결정적인 시점이 될 건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정상회담에서 좋은 소리가 안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 정상회담이나 현 단계에서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서 미국은 분명히 안 된다라는 입장을 표시할 거고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현 상태로라면 결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비춰지고요. 결렬되고 나면 그 다음 날부터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한미 FTA, 환율 조작국, 반덤핑 관세, 수입 제한 등 미국의 각종 조치들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엊그제 제가 이야기한 사전 배치 물자, 탱크, 장갑차, 차량, 포탄 등을 한국에서 미국 본토에 전 세계로 항상 이동할 수 있는 특수기갑 여단을 창설한다면서 빼가는 것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미국이요. 이라크에서 나올 때, 아프간에서 나올 때, 월남전에서 나올 때 갖고 있던 탱크 같은 이런 무기 들고 가기보다 귀찮아서 다 주고 왔습니다. 근데 오늘날 미국이 아무리 국방비를 삭감하고 돈이 없다고 해서 전 세계 어디로 갈지 모르는 무기를 그 가는 근처에 보관하고 있는 게 낫지. 그걸 미국 본토로 갖다 놓고 거기서 또 해외로 나가면 또 들고 나가요? 미국은 보통 그렇게 안 합니다. 전 세계 요충지에 거점을 두고 그 거점에 배치해 놨다가 즉 일본의 오키나와 기지 같은 데는 어마어마한 사전 배치 물자가 비축되어 있어요. 그게 전쟁이 나면 한국으로 다 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지. 미국의 본토에서 창설돼서 세계 어디로 툭 하면 이제 기동 타격 형식으로 떠야 되는 기갑 여단을 창설한다는데 거기에 쓰려고 한국에 있던 거를 미국의 본토로 갖고 간다? 이 물 비용이 더 나오겠지요. 그리고 또 갈 때는 그걸 또 들고 나가요? 미국은 그런 식으로 전쟁 안 합니다. 이건 뭔가 하면 핑계거리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나 상징적인 일이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 경제사절단이 빠질 수 있다. 일정은 급히 잡혔고 경제사절단을 꾸리더라도 소규모로 꾸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한국 대통령이 미국에 가고 그것이 공식적인 회담이고 이렇다면 대규모로 경제사절단이 뭐 백수십 명씩 따라가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안 된다라는 부분은 무슨 정경련이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서 꾸릴 주체가 좀 되기에 어려운 상황이라서 어떻다 저떻다 하지만은 현재 한미 간에는 군사적인 안보적인 문제 외에도 한미 FTA나 환율 문제 같은 경제적 해난도 미국이 또 덤핑으로 자꾸 한국 회사들을 판정하거나 이런 문제들도 많은데
그래서 적어도 이 기업인들이 어느 정도는 가야 된다 이야기가 있는데, 미국 측의 입장에서는 이번에 문 대통령을 만나는 과정에서 그렇게 떠들썩하게 별 선물도 없이 서로 사이도 안 좋은데 만나기보다는 딱 군사 외교 안보적 문제만 이야기하고 협상이 안 되면 그냥 끝내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시각이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다라는 겁니다. 상대가 별 생각이 없는데 한국만 뭐 한다고 되겠습니까? 자, 지금 이 국제적으로 상황이 매일 바뀌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서 까발려서 그걸 어떻게 카드로 써보겠다고 하는데, 미국은 지금 북한의 ICBM을 요격하는 시스템까지 성공적으로 갖추어서 입장이 더 달라져 있는 상태인데, 이걸 모르고 우리가 미국에 가서 정상회담 한다고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려 하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